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날마다 더 좋은 삶을 만들고자 오늘도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인생을 바꾸는 90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정적 감정의 수명은 90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온종일 감정에 얽매여 아등바등할까요? 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의 말에 따르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감정의 생화학적 수명은 처음 촉발된 시점부터 따지면 약 90초라고 합니다. 감정의 강도와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감정이 90초 이상 지속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한번 불쾌한 감정이 생기면 계속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걸까요? 저자 조앤 L. 로젠버그는 40년 넘게 심리학자로 일하면서 내담자들이 가장 조절하기 어려워했던 불쾌한 감정 8가지, 즉 슬픔, 수치심, 무력감, 분노, 당혹감, 실망, 좌절, 취약성을 소개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단 90초 만에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신감을 기르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열쇠는 불쾌한 감정을 다루는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거기서 생기는 감정적인 결과에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감정들과 맞닥뜨렸을 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9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생을 바꾸는 90초 책 속의 기분이 엉망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에서 나를 좀먹는 불안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기분이 엉망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나를 좀먹는 불안. 일상적으로 느끼는 걱정과 불안을 관리해서 가끔씩만 느끼도록 한다면 어떨까?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걱정과 불안은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 정도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큰 차이점이 있다. 걱정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고 주로 미래에 발생할 부정적인 사건을 예측하는데 초점을 두는 언어적 사고 활동이다. 걱정의 목적은 예상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회피와 관련이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다.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걸 막거나 피한다. 걱정되는 사건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돕는다. 감정 처리를 방해해서 불안한 생각을 유지한다.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한다. 즉,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려하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걱정이 사건 발생을 막아주었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를 외면한다. 걱정은 주로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며 통제할 수 없고 만성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성이 있다. 걱정이 지나치게 거슬리는 수준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만성적인 걱정은 범불안장애의 주된 특징이며 걱정의 영향 때문에 불안감의 생리적인 지표가 생겨나서 계속 유지되기도 한다. 반면 불안 또는 불안 염려는 걱정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신체적 감각과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 등을 망라한다. 심리학자이자 저명한 불안장애 전문가인 데이비드 발러 박사는 불안을 근육긴장, 불편한 감각, 미래에 대한 염려 같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부정적인 기분 상태라고 정의해야 한다. 이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다음과 같다. 차분하지 못함, 동요, 초조감, 긴장감, 쉽게 피로해진다, 집중하기 어렵거나 머리가 멍해진다, 화를 잘 낸다, 근육 긴장, 통증, 쓰라림, 수면장애,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꾸 깸, 불안정한 수면, 땀을 흘린다, 통증, 메스꺼움, 거북함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위장장애,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비롯해 미래에 맞닥뜨려야 하는 일이나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계속 걱정하다 보면 삶에 지장이 생긴다. 어떤 형태로든 불안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오랜 고민은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고 일상생활을 즐기는 능력을 무너뜨린다. 거기에 굴복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걱정과 그에 수반되는 불안이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되는 생각의 고리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사람을 고갈시킬 수 있다. 걱정과 불안은 신체적, 감정적인 위협과 위험을 계속 염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발로와 연구진은 최근 몇 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런 걱정과 불안이 불쾌한 감정 처리를 피하도록 도와주는 건지도 모른다고 가정했다. 즉, 대체로 볼 때 불안은 감정적 회피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내담자들은 흔히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치료라는 관점에서는 이 단어들이 우리가 실제로 겪는 감정을 적절하게 또는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불안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데 하나의 단어만 사용한다. 이 책의 목적상 나도 불안과 걱정이라는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표현할 때 불안이라는 말을 쓸 것이다. 불안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는 걱정의 개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불안감이 반드시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목표 또는 꿈꾸는 삶을 추구하는 걸 방해하는 건 아니다. 인지심리학에서 뭔가를 재구성한다는 건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뜻이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불안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다. 불안해소 전략에 이름 붙이기. 내게는 언어가 정말 중요한데 아마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아버지와 나눈 장난스러운 대화 덕분인 듯하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말장난을 자주 했는데 아버지는 적절한 단어를 금방 떠올리는데 놀라운 재주를 가지셨다. 심리학자가 된 지금 나는 단어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내담자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와 꿈에서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돕는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기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공포나 불안과 관련된 말은 효과가 더 크다.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공포와 불안의 차별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걸 설명하기 위해 두려움이나 불안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나는 이 두 단어가 남용은 물론이고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사람들이 두렵다 또는 무섭다라고 말할 때 더 적절한 단어는 불안하다일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은 다르다. 당신이 선택한 말이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불안하다 대신 무섭다라는 말을 쓰면 감지된 위협과 위험이 더 강해지고 당신의 우려와 관련된 더 비극적인 결과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 8가지 불쾌한 감정을 정리한 내 목록에 왜 두려움과 불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할 것이다. 두 감정 다
우리 문화권에 매우 널리 퍼져 있는데 말이다. 심리학자들이 이 두 가지 감정 상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그 순간에 명확히 드러나거나 임박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생리적, 행동적, 감정적 반응을 수반한다. 두려움은 상황에 적응하기 때문에 실제 위협이 존재할 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에게 그 위협을 피하거나 달아나라는 신호를 보낸다. 흔하게 드러나는 두려움으로는 엘리베이터 타기, 다리 건너기, 높은 곳에 올라가기, 군중 속에 있기, 동물이나 곤충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이런 두려움이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나타나면 공포증으로 간주한다. 상황마다 개인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선천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진짜 위험이나 위협이 존재할 때는 우리 몸에 신경생물학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감정과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실제로 위협적인 뭔가가 존재하는가? 현재 명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그대로 기절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게 정상이다. 그건 당신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순간에 투쟁, 도주 반응을 경험하는 일이 종종 있다. 스트레스 반응이 발생했는데 당장 눈앞에는 실제적인 위협이나 명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때 두려움이라는 반응을 경험하는 건 부적절한 일이다. 이런 부적응적 반응은 엉뚱한 시간에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당신이 차를 타고 지나는 다리는 당신이 지나가는 동안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타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매일 뜨고 내리는 비행기 대수에 비하면 사고 발생이 드문 편이다. 위험이 존재할 때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다.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므로 필요할 때 온전한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두려움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사건이나 상황이 전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8가지 불쾌한 감정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은 드문데다 단어 선택이 당신의 결정, 느낌,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 기분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쓰라고 권하고 싶다. 불안은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게 이치에 맞다. 앞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심리학자들은 불안을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미래의 어떤 끔찍한 사건에 대한 우려가 퍼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두려움은 불안과 구별된다. 불안이 앞으로 겪을 많은 괴로움이나 위험에 대한 예상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지금 존재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위험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공포와 마찬가지로 불안감도 빠른 심장박동, 가슴이 바싹 죄어드는 느낌,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 같은 신체 감각을 통해서 처음 느껴진다. 당신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불안감을 느끼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존재하는지 알고 또 그게 아주 가까이에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1시간 뒤 또는 하루, 일주일, 한 달 뒤에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광범위한 우려와 관련이 있는가?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자. 무서운가? 아니면 불안한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진짜 무섭다고 털어놓기보다 불안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더라도 공포처럼 불안도 남용 및 오용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임상 관찰 결과 불안은 대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모호하게 묘사하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우선 그 불안감의 밑바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하거나 표현해보지 않은 감정인 불안감. 참거나 느끼거나 알기 힘든 무언가를 외면하거나 단절시킨다 해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힘든 감정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딴 데로 신경을 돌리거나 그런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불안은 우산처럼 덮게 구실을 한다. 이 우산은 8가지 불쾌한 감정을 겪지 않도록 막아준다. 당신이 진정한 감정을 깨닫고 접촉하면 불안감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불쾌한 감정의 파도에 올라타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조만간 해결해야 하는 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스럽다는 말도 자주 한다. 하지만 내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들의 걱정은 원치 않는 결과와 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원치 않는 결과에서 비롯될 원치 않는 불쾌한 감정과 마주하는 것이다.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불안해한다. 취약성은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말할 때 가장 자주 은폐하는 감정이다. 취약성에는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포함된다. 또 남들에게 노출되어 당황스러워하는 기분이 취약성과 연관된 경우도 많다. 실제로는 취약하다는 기분을 느껴야 할 때 그 대신 불안감을 느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 당장 다른 단어를 가지고 실험해 볼 수도 있다. 불안감을 느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불안이라는 말을 취약성으로 대체해 보자. 그러면 경험이 어떻게 바뀌는가? 불안을 의식적으로 취약성으로 재구성하면 이런 상황은 고통을 유발하기보다 성장과 자신감, 회복력을 기를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망이나 좌절을 꿋꿋이 직시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간에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겠다는 선택이 감정적인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불안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2가지 상황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불쾌한 감정을 외면하거나 완전히 피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다. 둘째는 8가지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보다는 내면에 꽁꽁 감춰두는 상황이다. 자신이 경험한 진실을 남에게 말하는 걸 꺼리거나 거부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실제 기분과 정반대의 말을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진다. 겉으로 표현할 경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불쾌한 감정들과 달리 불안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감정이다.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얘기하는 건 골치 아프고 불편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 중요한 건 자신이 경험한 진짜 감정을 깨닫고 더는 은폐나 외면을 위해 불안감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모델 겸 배우인 데릭은 나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우리는 영화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데릭이 특정한 순간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꺼냈다.
내가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말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는 건 그들이 불안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주고 싶기 때문이다. 대릭에게 두어 가지 간단한 질문만 던졌다. 우선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느낌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물었다. 그는 손으로 가슴 윗부분 전체에 둥글게 원을 그렸다. 내가 물었다. 불안감과 관련된 단어를 전부 없애버린다면 실제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자신의 감정이 실망감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었다. 며칠 뒤에 다시 얘기를 나눌 때 데릭은 자신이 어릴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억을 실망감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그가 피하려고 애쓰면서 비밀로 해온 기억이었다. 그는 우리가 나눈 대화를 기폭제이자 기회로 삼아서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어서 자기 인생의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되새겼다. 그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실망감을 감출 길을 열어준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반응에 대한 이런 새로운 통찰 덕분에 그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훨씬 쉽게 떠올리고 이해하게 됐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결과적으로 데릭은 불안감이 줄어들고 더 많은 힘을 얻었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감정적 성장을 위한 티핑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하는 일은 진정한 감정을 정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와 감정의 낡은 대본이나 패턴을 깰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그룹 치료 과정에 등록한 대학원생 셀리와 제인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겪은 불안감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진짜 불안인지 궁금해져서 솔직하게 물어봤다. 내 질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하던 말을 멈추더니 호기심을 보였다. 우선 그들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일을 줄이는데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둘 다 우렁찬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불안감을 느꼈을 때의 경험이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를 다시 느껴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떠올린 기억이나 경험을 내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머릿속에 떠올릴 순간을 선택했다. 나는 불안감을 암시하는 단어를 모두 뺀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셀리는 걱정스러워요 라고 했고 제이는 무서워요 라고 했다. 둘 다 불안감을 암시하는 데다 모호한 말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셀리는 슬퍼요 라고 말했고 제이는 화가 나요 라고 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기억으로 돌아가서 셀리는 슬픔을 느끼고 제이는 분노를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 힘든 사건을 회상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불안감이 느껴지느냐고 물어봤다. 두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이런 변화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그들이 선택한 기억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다. 이번에도 두 사람 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그 순간 그 상황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셀리는 슬픔, 제이는 분노를 표했는지 물어봤다. 둘 다 아니라고 했다. 그들의 얼굴에 이제야 이유를 알겠다는 미소가 번지더니 곧 안도의 한숨과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셀리와 제이는 그동안 자신들의 진짜 감정을 의식 밖으로 내쫓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는 감정을 느끼려 하지 않거나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채 하려고 애쓴 사례다. 충분히 느끼지 않거나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한 감정도
어딘가로 향해야만 한다. 대개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채 내면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감각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느끼고 표현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차분함이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 불안감은 자신의 감정적인 힘을 의심한다.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면 8가지 불쾌한 감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일 수 있다.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반적으로 삶이 던지는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또 자원도 부족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원을 활용하려면 취약하다는 기분을 느껴야 한다. 취약성은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불안은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8가지 불쾌한 감정에 대처하는 게 힘들면 자신이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무능하다고 느낄수록 불안감이 커져서 힘든 감정에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낀다면, 즉 8가지 불쾌한 감정을 직접 겪으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느낀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줄어든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이다. 자기 확언을 하라. 자기 확언과 관련된 엄청난 혼란과 논란을 생각하면 누가 자기 확언이 불안감을 달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확언은 어리석고 쓸모없는 짓이라고 조롱당해온 긍정적인 자기 진술을 말한다. 예컨대 나는 아름답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존중한다. 나는 몸매도 탄탄하고 더없이 건강하다 등이다. 그러나 심리학자인 클레이턴 크리처와 데이비드 더닝이 말했듯이 확언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완충제나 쿠션의 역할을 한다. 확언은 자신이 정체성의 몇 가지 측면을 지닌 다차원적인 인간이라고 여길 때 더 도움이 된다. 이 경우 확언은 그런 관점을 넓히고 비판을 완화하거나 경감시키며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게 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참고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이미 확언을 이용하고 있다면 과학이 그 뒤를 받쳐줄 것이다. 확언이란 게 너무 바보 같아 보여서 지금까지 이용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게 감정적, 인지적 유연성을 확장시켜서 인생의 어려움에 더 성공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나는 유능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확언의 한 가지 예다. 굉장히 기본적인 말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문문을 힘과 자신감을 주는 평서문으로 바꾸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이 문장을 꾸준히 되뇌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지금 당장 몇 초만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낯설거나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유능하고 재주 많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떠올리자. 이 문장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면 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하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은 뭔가 당황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난 정말 바보야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같은 혼잣말을 할 것이다. 혼잣말은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는 수다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 걱정과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자신에 대한 동정심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심리학자
이성 크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특히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이 생각과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다. 그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좋지 못한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진다. 나는 댄스 오디션을 망치는 게 두려워 라고 말하는 대신 애나, 넌 아주 오랫동안 연습했고 동작도 빠짐없이 외웠어. 그러니까 그냥 침착하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는 게 겁이 나. 대신 마이크, 친구들은 다 널 좋아해. 게다가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 또는 프로젝트 마감일을 지켜야 하는데 걱정돼. 라고 말하지 말고 브라이언,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다 아니까 그냥 우선순위만 정하면 돼. 넌 한 번도 마감일을 어긴 적이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자기 이름을 사용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과 약간 심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런 약간의 감정적 분리만으로도 친구에게 얘기할 때와 같은 현명하고 온화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크로스 박사는 인칭 대명사를 이름으로 바꾸는 언어상의 이런 작은 변화가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 방법을 쓰면 깊이 파고들어 생각하는 걸 줄이면서 사고방식이 유연해져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자. 만나길 비했던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애비, 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도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서 일이 잘 풀렸잖아? 그냥 침착하게 얘기하면 돼.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넌 똑똑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고 널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냥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애비, 넌 할 수 있어. 첫 데이트를 할 때나 공개 연설 또는 봉급 인상을 요구할 때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 불안과 결정, 두려움, 불안, 걱정 대신 성장을 선택하라. 유명한 세포생물학자인 브루스 H. 립턴 박사는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에서 모든 사람은 성장과 보호 프로세스에 맞춰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세포가 영양분에 이끌릴 때 나타내는 성장 반응과 독소를 피해 물러설 때의 보호 반응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세포 생물인 우리 인간도 이와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보호와 성장 프로세스가 동시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립턴은 성장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과정임을 지적한다. 지속적인 보호 반응은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 생성을 억제한다. 보호 모드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비축해둔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로 인해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불안을 내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해보자.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을 관리하면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걱정 때문에 성장 프로세스가 계속 억제되면 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사실 우리는 보호와 성장 활동에 동시에 관여할 수 없다. 그건 마치 동시에 양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건강이 위태로워져서 몸에서 보호 반응이 나타나고 사랑, 친절, 호기심, 동정, 감사 속에서 살아가면 성장이 촉진된다. 불안감을 줄이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성취감과 기쁨을 안겨주는 경험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신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성장과 관련된 경험, 즉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험에 이끌릴 수 있다. 당신을 잘 보살펴 준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나 미소와 웃음을 안겨주고 풍요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좋아하는 활동, 자신의 관심을 사로잡거나 도전의식을 북돋우거나 평화로운 기분을 안겨주는 활동에 참여하자.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끼면 목적의식과 의미를 끌어내는 경험을 탐구하거나 추구하기가 쉬워진다. 어려운 쪽보다 쉬운 쪽을 택하라. 불안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진술에 이어 가정의 상황을 묻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안감이 더 커진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뇌는 우리가 제기하는 모든 질문이나 문제에 답을 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암시하는 질문을 하면 우리 뇌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 기억을 떠올린다. 또 불안한 사람들은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목표와 꿈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경향도 있다. 자신이 모든 일을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게 만들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한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질문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인생에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연습을 하자. 이 일이 쉽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전부 웃어넘기면 어떨까? 아니면 이 질문들을 전부 평서문이나 확언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 일은 쉬울 거야.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거야. 이걸 정말 재미있는 일로 바꿔보자. 이런 어려움쯤은 웃어넘기자. 불안 속에서 행동 취하기. 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걸 불안해하고 실망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친구가 많지 않은 것에 실망하면서도 거절당하거나 더 많은 실망을 겪을 것이 두려워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 걸 두려워한다. 이렇듯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이미 자신이 두려워하는 감정, 즉 실망감을 강화한다. 불안은 흥미로운 역설을 제시할 수 있다.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는 감정을 이미 겪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탓에 나중에 그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런 감정을 겪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를 깨달으면 처음부터 목표와 꿈을 쫓기가 더 쉬워진다. 행동을 취하는 건 불안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거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거나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긴다. 왜일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만큼 역량이 커진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럴 때조차 감정적인 인내력을 기르고 좌절감에 대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기를 키우면서 성장해 나간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